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말을 끊는데도 일어서서 막 연설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충돌을 빚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아무튼 송인권 부장판사입니다. 송인권 부장판사, 이 정경심 재판부를 이끌면서 검찰과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문제로도 싸웠고, 어제 공판에서도 열람 복사 등을 놓고 검찰과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 측 변호인들은 아마 송인권 부장판사가 마음에 들 겁니다. 상당히 정경심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끈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 조국 씨 큰일 났습니다. 재판장이 바뀝니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남부지법으로 인사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정경심 씨 재판의 판사가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 편파라는 비판을 받았던 송인권 판사, 검찰과 그렇게 격렬하게 대립했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 남부지법으로 전보됨에 따라서 새로운 판사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검찰은 환호를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은 만약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인사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기피 신청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경심 재판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922명에 대한 보임인사를 24일자,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정기 인사입니다. 자,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 인사입니다. 자, 여기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그동안 상당히 고수의 갈등을 겪었던 그런 판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 영상을 찍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송 부장판사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판사는 갑 중에 갑이고 검사는 을입니다. 판사에게 좋은 판결을 검찰들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한테는 최대한 존경, 예를 갖추는데, 재판장에서 검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판사 앞에서 대놓고 검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2부 검사들입니다. 고영권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서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바로 그 부장판사 판결을 하기 전에 서울남부지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 재판은 다른 누군가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새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재판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정경심 씨 측 변호인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조국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래도 믿을 만한 판사라고 그쪽에서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편파적이다, 진행이 편파적이다,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던 그 당사자가 정경심 재판을 떠나게 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떨까요? 환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당시 이 송인권 부장판사, 검사는 앉아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이 정말 아수라장이 된 그런 기억이 엊그제인데 송인권 부장판사가 떠나게 됐습니다. 자, 당시에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기각에 10분 동안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공판 조서에는 검찰 쪽에서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남겼습니다. 이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됐겠죠.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떠나는 이유.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재판부 상당히 힘듭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을 2년 동안 하게 되면 이 심적, 물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2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건을 맡은 판사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송인권 부장판사 2017년 2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곳을 정설하면서 형사재판장을 맡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꼭 됐습니다. 자, 형사합의부 업무 부담이 커서 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정기 인사인 셈입니다. 일부러 송인권 부장판사를 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정경심 사건은 워낙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계속할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인사 대법원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 남부지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검찰 내부 송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번 인사이동에서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정경심 재판을 맡을 경우 기피 신청을 내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이제 정경심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정경심 사건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업무 분담을 통해 이제 바뀔 겁니다. 자, 송인권 부장판사 12일 날 열리는 4회 공판 기일까지만 재판을 하고 떠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상당히 긴장되겠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정경심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드디어 떠납니다. 정경심 씨나 조국 씨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